화성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성암을 보시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이거보다 더 많은 그림들이 있죠. 자, 각각의 빈칸들에 내가 아는 만큼이 써주고 싶으셔야 돼요. 자, 일단 화성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옆에 화성암의 생성 과정 한번 써보실까요? 자, 선생님 줄 그어줄까? 이렇게 해서. 자, 화성암의 생성 과정 앞에서 한번 썼지만, 앞에서 한번 체크했지만 화성암의 생성 과정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화성암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그런 생성 과정이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생성 장소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죠. 생성 장소에 따라서 식는 속도가 달라지죠. 생성 장소에 따라서 식는 속도 차이로 인해서 알갱이 크기의 차이가 생기죠.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세요. 하셨어요? 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볼까? 자,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 혹은 그것들이 땅 밖으로 나온 마그마나 혹은 용암이 어떻게 돼요? 용암이 식어서 굳어서 생성되는 것, 생성된 암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속에서 식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뻥 터져서 지표로 흘러내리면서 식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장소가 두 군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화산으로 뻥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려 생성된 암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부근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총칭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상대적으로 땅 속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 뭐라고 썼어요, 친구들? 심성암이라고 써주었나요? 깊을 심이에요. 됐습니까? 심도 있게 공부해야 돼. 깊게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란 소리예요. 됐죠? 자, 화산암과 심성암이에요. 자, 화산암과 심성암이 생성 장소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식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화산암은요, 지표 부근에서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심성암은 뭐라고 쓸래요? 친구들, 뭐라고 쓰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표분과 지하 깊은 곳,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야 되는데 식는 속도에 빠르기의 차이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땅속은 따뜻한 거, 주변에 마그마도 있고 천천히 식어. 야, 천천히 식으면 서로 뭉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뻥 터져 나오자마자 어머, 땅속은 이렇게 따뜻했는데 나오니까 왜 이렇게 추운겨? 이런 상황이 바로 화산암이란 말이에요. 자,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식죠. 빠르게 식고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죠.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식고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알갱이의 차이가 발생하죠. 천천히 식으니까 야, 뭉쳐. 아우, 시간도 많은데 뭉쳐.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갱이가 어때요? 알갱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알갱이가 어때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기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화성암은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생성된 암석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화성암은 다시 두 가지 용어로 나뉘게 됩니다. 무엇으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화산암과 심성암을 나누는 기준은요, 생성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식는 속도의 차이가 나고 그것에 따라서 알갱이의 크기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와 같은 바탕의 내용들은요, 다양한 자료나 다양한 탐구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암석들은 알갱이 크기 차이뿐만 아니라 밝기의 차이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자료와 다른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서 이만큼 쓸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써보시고. 자, 요런 자료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암석의 그림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암석 사진을 딱 줘놓고, 얘 무슨 암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거 무슨 암석일까? 라고 묻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게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암석의 사진 보시면서도 생각의 확장을 조금 해보도록 하는 연습할 거고요. 또 하나 이 표요. 자, 이 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것을 표의 형태로 바꿔놓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마그마나 용암이 굳은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뭐부터 써야 돼요? 상관없지요. 친구들은 무엇부터 쓰셨으니까. 괜찮아요. 친구들 느낌 가는 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그 줄만 맞춰서 특징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화산 폭발부터 써볼까요? 자, 화산 폭발에서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내려서 굳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산암이라고 하죠. 자, 화산암은 어디서 굳었어요, 여러분들? 땅속? 아니, 어디? 지표, 그래요. 생성 장소는 지표 부근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뭐 정확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표 부근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빨리 식을까? 천천히 식을까? 빨리 식는다라고 얘기했죠. 빨리 식어요. 그러면 서로 뭉쳐질 시간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는 작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세립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단어를. 자, 이건 이제 작다는 건 얘기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 표현도 써드려 볼게요. 입자, 립이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갱이가 세세하게 작아라는 뜻이에요. 알갱이가 작은 걸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이 알갱이는 다른 표현으로요. 결정의 크기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입자의 크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알갱이 크기라고 하지만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낯설진 마시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자, 알갱이 크기는 작아요. 됐죠? 색깔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건 둘게요. 됐죠? 자, 상대적으로 화산암 말고요. 심성암도 있었죠.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 심성암이라고 했어요. 심성암은 지하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땅 속에서 어때요? 천천히 식었죠. 그래요. 식는 속도는 느림이라고 써볼까요? 됐어요. 서로 뭉쳐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알갱이는요, 큽니다.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조립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조립질이라고 해요. 됐죠? 조립질. 자, 밝기에 대한 건 일단 놔둬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화성암, 마그마나 용암이 굳은 것은 자, 이제는 생성 장소, 식는 속도, 알갱이 크기 따라서 나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밝기에 대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암석들은 사실상 자, 암석은 우리가 광물에서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광물이라는 것이 모여서 암석이 되게 돼요. 친구들 이거 쓴 친구들도 있고 안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본 바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암석은 광물이라는 것이 모여서 암석이 돼요. 그때 이런 광물이 밝은색 광물도 있고요. 밝은색 광물도 있고요. 어두운 색 광물도 있어요. 어두운 색 광물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 밝은색 광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암석을 만들어. 그 암석은 그럼 밝은색일 것 같아요? 어두운 색일 것 같아요? 밝은색이겠지. 어두운 색 광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암석을 만들어. 그럼 그 암석은 어떻겠어요? 어두운 색이겠죠.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어보면 찰흙이 있어. 흰색 찰흙하고 검은 찰흙이 있어. 흰색 찰흙을 많이 섞어서 공을 만들 거야. 그럼 그 공은 밝은색 공이 되겠죠. 검정색 찰흙을 많이 써서 공을 만들면 그 공은 어두운 색 공이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광물이 밝은 색이 많이 들어가느냐 어두운 색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암석의 밝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내용들을 아시면 밝은 색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다가 어떤 광물이 많이 있다고 쓸 수 있어요. 써보세요.
또 어두운 색 광물 이 위에다가는 어떤 광물이 많이 있음이라고 쓰시겠어요? 쓰셨어요? 자, 어두운 색 암석은요.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있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냥 어두운 색만 갖고 할게요. 그러면 밝은 색 암석은 어두운 색 광물이 적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두운 색 광물의 양적인 차이로 화산암과 심성암은 밝기 차이가 또 나게 돼요. 그때 이 네 가지 선생님이요. 개념 강의를 쌤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몇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시험 대비 특강 이런 걸로 쌤을 본 친구들은 아실 거고 쌤을 처음 만난 친구들은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지금 바로 팁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지표면에서 살고 있는 것들, 지표면에 살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 두 명을 쌤이 얘기합니다. 바로 유재석 아저씨와 전현무 아저씨예요. 현빈 아저씨를 얘기했는데 친구가 전현무 아저씨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전현무 아저씨가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현무로 바꿨어. 현무 아저씨예요. 알겠죠? 유재석 아저씨하고 현무 아저씨를 지하 깊은 곳에 묻으면 안 돼. 묻으면 안 돼. 이런 아저씨들 어디로 끌어올려요? 지표로 끌어올릴 거예요. 오케이? 지표에 살고 있는 유재석 아저씨와 현무 아저씨예요. 됐죠? 땅 속에는 무엇을 묻을 거냐면요. 화려한 반지를 묻을 거야. 지표면에 놔두면 누가 집어가니까. 오케이? 지하 깊은 곳에 화려한 반지를 묻습니다. 됐어요? 일부러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헷갈리거든. 됐어요? 그때요. 유문암이고요. 현무암이고요. 화강암이고요. 반려암입니다. 쓸 수 있으시겠어요? 첫 글자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첫 글자만 알고 계시면 유재석 아저씨, 현무 아저씨, 화려한 반지 첫 글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쓰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따가 반복적으로 쓸 거니까 잘 지금 패턴 이해해 보세요. 지금 못 썼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때요. 그러면 화산암은 알갱이가 작고 빨리 식은 애들이야. 그런 애들도 밝은 애와 어두운 애가 있구나. 심성암. 얘들은 모두 심성암이야. 그 말은 얘들은 모두 다 천천히 식었어. 그래서 알갱이가 커. 그때 알갱이 큰 것도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현무암과 화강암은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했어요. 그때 이 현을요. 거물현 하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하늘, 천, 땅지, 거물현. 그 거물현이에요, 여러분들. 어두워요. 됐어요? 사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암석을 보셨을 때요. 요 그림을 딱 보면서 검은색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암석이라고 쓰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요. 뭐라고 쓰셨어요, 친구들? 쓴 친구들 있나요? 썼어요. 현무암이라고 썼어요? 잘했어, 잘했어. 뭐라고 쓰셔야 돼요? 현무암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밝은 색의 검은색 점 같은 것들이 보이는 암석 있죠? 이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자, 지금 쓰면서 이 암석이 이렇게 불리는구나라고 보세요. 그럼 현무암 보세요. 현무암은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현무 아저씨, 현무 아저씨, 지표에서 식은 거, 지표에서 식었으면 빨리 식었겠네. 빨리 식었으면 알갱이가 작겠네. 이 정도가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화려한 반지는 땅에 묻어야 되는데 지하에 묻어야 되는데 천천히 식겠네. 알갱이가 크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살을 하나만 더 붙일게요. 현무암이요. 이것은 맷돌. 돌 하르방. 하루방이냐 하루방이냐. 하루방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건 그냥 친구들 국어 아니니까. 자, 제주도에는 이렇게 하고 계신 하루방이지요, 그죠? 그거. 하루방? 자, 이상하네. 갑자기 낯서네요. 자, 아무튼 요거요. 됐죠? 요런 거 만들 때 현무암이에요. 됐죠? 자, 화강암은요, 뭐 건축 재료로 많이 쓰게 돼요. 그때요, 요런 식의 단어들 나왔을 때 현무암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자료를요. 자, 이런 그래프로도 한번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런 그래프는요. 자, 구간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시고 가장 오류가 적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이걸 이렇게 쪼개요.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어두운 색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은 밝은 색이겠어? 어두운 색이겠죠? 어두운 색이겠어요? 어두운 색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요? 어두워. 어두워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A하고 B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밝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는 밝아. 얘는 밝아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세로축도 한번 볼게요. 결정 크기, 이것을 우리는 무슨 크기라고 보면 된다고요? 알갱이 크기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럼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눠요. 그럼 윗과 아래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자, 위에는 알갱이가 크다예요, 작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써보세요. 썼어요? 그래. 위에는 써있지? 크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알갱이가 커요. 그럼 얘도 알갱이가 커요. 얘는 알갱이가 작아요. 얘는 알갱이가 작아요. 그럼 다 한 거예요. 됐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밑에 것들 모른 상태에서 우리 충분히 생각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써보면요. 화산암이에요. 화산암은 지표에서 식었지. 지표에서 식은 건 알갱이가 작지. 지표에 살고 있는 거 유재석 아저씨하고 현무 아저씨 이만큼. 됐어요? 심성암은 지하에서 식지. 그러니까 알갱이가 크지. 이거 누구예요? 화려한 반지지요. 자, 하늘, 천, 땅지, 거물현, 거물현 라인, 요 라인이 무슨 색이에요? 어두운 색이고, 그럼 요 라인이 밝은 색이지요?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지요? 그럼 이거 다 푼 거예요. 볼까요? 알갱이가 커요. 알갱이가 커요. 그 중에서 밝은 게 얘예요. 알갱이 그 밝은 거 얘 있죠? 얘가 바로 화강암, 화려한 반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반려암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뭐 되겠습니까? 여긴 뭐예요? 알갱이가 작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니까 유재석 아저씨부터 유재석 아저씨, 현무 아저씨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아, 여기는요 바뀔 수 있어요. 여기도요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출제자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 그거 상관 있나요? 아니, 우리는 원리를 마스터했잖아요. 원리를 마스터한 자들은 어떻게 자료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